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모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 질소, 산소, 이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답은 별입니다. 당신은 별의 조각입니다. 이것은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증명한 과학입니다.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병원에서 태어났어. 별에서 온 게 아니야. 하지만 과학은 증명했습니다. 당신 몸의 탄소,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 몸의 철, 초신성 폭발에서 생성되었습니다. 당신 몸의 산소, 죽어가는 별이 우주에 뿌린 것입니다. 당신은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의 여행 중 한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온계공, 5가지 요소가 모두 비어있다. 나라고 부르는 것은 조건들의 임시적 결합일 뿐이다. 그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요. 하지만 2500년 후 현대 물리학이 증명했습니다. 부처님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혜광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을 과학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종교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과학입니다. 양자역학입니다. 천체물리학입니다. 반야심경은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것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반야심경입니다.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라는 겁니다. 공은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색즉시공은 신앙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과학자의 마음으로 들으세요. 의심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답을 발견하실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우리는 별의 조각이다. 나는 누구인가? 인류가 던진 가장 오래된 질문입니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 고민했습니다. 종교가 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증명으로 답했습니다. 먼저 우주의 시작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을까요? 수소와 헬륨, 단 2가지 원소만 있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원소들입니다. 탄소도 없었습니다. 산소도 없었습니다. 철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만들 재료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만들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습니까? 별이 만들었습니다. 빅뱅 후 수억 년이 지났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이 작용했습니다. 가스 구름이 수축했습니다.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별이 탄생했습니다.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핵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헬륨이 탄소로 바뀌었습니다. 탄소가 산소로 바뀌었습니다. 산소가 더 무거운 원소로 바뀌었습니다.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철, 별은 원소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우주의 연금술사였습니다. 하지만 철까지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융합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별이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별의 중심에 철이 쌓였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중력이 이겼습니다. 별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별의 중심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초신성 폭발입니다. 이 폭발의 에너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한 별이 일생 동안 낸 에너지보다 큽니다. 은하 전체의 빛보다 밝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구리, 아연, 은, 금, 우라늄. 당신 손가락의 금반지. 그것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은 이 모든 원소를 우주 공간에 뿌렸습니다. 탄소, 질소, 산소, 철, 금, 모든 것이 우주로 흩어졌습니다. 이 원소들이 떠돌았습니다. 수억 년, 수십억 년. 그러다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이 또 작용했습니다. 새로운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태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태양 주변에 남은 물질들, 그것들이 뭉쳤습니다.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은 별들이 만든 원소들이 있었습니다. 탄소, 질소, 산소, 철, 그리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분자에서 복잡한 분자로, 무생물에서 생물로 38억 년의 진화 끝에 당신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 몸의 탄소는 어디서 왔습니까? 100억 년 전 별의 핵융합에서 왔습니다. 당신 몸의 철은 어디서 왔습니까? 초신성 폭발에서 왔습니다. 당신 몸의 산소는 어디서 왔습니까? 죽어가는 별이 우주에 뿌린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별의 조각입니다. 우주가 잠시 취한 형태입니다. 138억 년 우주 여행의 한순간입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NASA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독립된 실체입니까? 아닙니다. 우주의 순환 과정 중 한순간입니다. 원소들의 임시적 결합입니다. 조건이 만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온계공, 5가지 요소가 모두 비어있다. 오온, 색, 수, 상, 행, 식, 몸과 마음을 이루는 5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공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왜냐하면 조건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 몸의 세포, 끊임없이 바뀝니다. 피부 세포는 2주에서 4주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적혈구는 120일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뼈 세포는 10년마다 바뀝니다. 7년이면 당신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교체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7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까? 세포가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같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기억은 같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봅시다. 뇌과학이 밝혔습니다. 기억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기억이 바뀝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됩니다. 과거의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지금 뇌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몸도 계속 바뀝니다. 기억도 계속 바뀝니다. 생각도 계속 바뀝니다. 고정된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흐름입니다. 과정입니다. 변화입니다. 나라고 부르는 것은 이 흠에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마치 강에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강, 이것은 강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한강의 물은 계속 바뀝니다. 지금 흐르는 물과 1초 전에 흔 물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한강은 무엇입니까? 물의 흠에 붙인 이름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흐름에 붙인 이름입니다. 이것이 오온계공입니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과학이 부처님 말씀을 증명한 것입니다. 제2장, 색 즉 시공, 공 즉 시세. 물리학이 말하는 공, 공은 비어있다는 뜻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공은 없음이 아닙니다. 고정되지 않음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세. 보이는 것이 곧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이 곧 보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보이면 있는 거고 비었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25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물리학이 답을 주었습니다. 양자역학입니다. 1902년 토마스 영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빛을 2개의 틈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간섭무늬가 나타났습니다. 간섭무늬, 이것은 파동의 특성입니다. 파동만이 간섭무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1905년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빛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광자라는 입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빛은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 파동이라는 증거도 있고 입자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정밀한 실험을 했습니다. 빛을 한 번에 하나씩 쏘았습니다. 광자 1개씩만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라면 한쪽 틈으로만 지나갈 것입니다. 간섭무늬가 안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보내도 간섭무늬가 생겼습니다. 광자 1개가 2틈을 동시에 통과한 것입니다. 파동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자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관측했습니다. 광자가 어느 틈으로 지나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측하는 순간 간섭무늬가 사라졌습니다.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 관측하면 입자. 관측 행위가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말했습니다. 관측하기 전에는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지 않는다. 닐스 보어가 말했습니다. 입자는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동시에 아인슈타인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지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험은 계속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관측하기 전에는 확률의 파동입니다. 가능성의 중첩입니다.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입니다. 보이는 것 색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공. 비어있는 것 공이 보이는 것 색으로 나타납니다. 관측 전에는 공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관측 후에는 색입니다. 드러난 현상입니다. 공은 없음이 아닙니다. 가능성의 장입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잠재성입니다. 색은 있음이 아닙니다. 드러난 한 가지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중 시현된 하나입니다. 그러니 색과 공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상과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과 비어있음이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양자역학이 증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양자 얽힘, 이것도 놀라운 현상입니다. 두 입자를 얽힌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뜨립니다. 한쪽 입자를 관측합니다.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 순간 멀리 있는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됩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 아닙니다. 애초에 두 입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연기법입니다. 인드라망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한 곳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즉각적으로 과학이 또 부처님 말씀을 증명한 것입니다. 제3장 재범무아하.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관점이 맞다. 내 기준이 옳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하지만 우주는 다르게 말합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발견했습니다.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주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동시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구에서 보면 모든 은하가 멀어집니다. 지구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은하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모든 은하가 멀어집니다. 그것도 중심입니다.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 표면에 점을 여러 개 찍습니다. 풍선을 불면 모든 점이 서로 멀어집니다. 어느 점이 중심입니까? 모든 점이 중심입니다. 동시에 어느 점도 중심이 아닙니다. 우주가 그렇습니다. 절대적 중심이 없습니다. 관찰자에 따라 중심이 달라집니다. 모두가 중심이고 누구도 중심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다. 관찰자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모두 맞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절대적 이것이 진리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범무아하. 모든 법에는 자아가 없다. 고정된 중심이 없다. 절대적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과학이 또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어야 해. 내 생각이 맞아. 내 방식이 옳아.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없듯 삶에도 절대적 중심은 없습니다. 나도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상대적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줄어듭니다. 이래야만 해가 사라집니다.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연해집니다. 이것이 재범무아의 지혜입니다. 제사장, 괴로움은 왜 생기는가? 집착이라는 오류,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고, 집, 멸, 도, 괴로움, 원인, 소멸, 방법. 첫째, 고성제, 괴로움이 있다. 생로병사,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 모두 괴롭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괴롭습니다. 싫은 것을 만남,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 괴롭습니다. 이것을 사고팔고라 합니다. 4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 이것은 사시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째입니다.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집착입니다. 이래야만 한다. 저래서는 안 된다. 내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상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늙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죽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죽고 싶지 않아라고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이별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떠나지 마라고 붙잡으면 괴롭습니다. 과학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뇌과학 연구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 시원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나, 우산 없는데 라고 합니다. 비는 같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이 다릅니다. 괴로움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 집착에서 옵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셋째, 열성제,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래야 한다를 이럴 수도 있다로 바꾸면 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공을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이대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넷째, 도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8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아차, 내려놓으세요. 이래야 한다를 내려놓으세요. 내 것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별의 조각일 뿐입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가능성의 장일 뿐입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중심은 없습니다. 상대적 관점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니까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결론, 진언은 주문이 아니라 방향이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진언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주문처럼 외웁니다. 복 달라고 외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아제, 가자, 바라아제, 저 언덕으로 가자. 바라승아제,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모지사바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이 언덕 괴로움의 언덕입니다. 집착의 언덕입니다. 무지의 언덕입니다. 저 언덕 자유의 언덕입니다. 지혜의 언덕입니다. 깨달음의 언덕입니다. 가자는 것입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이동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과학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별의 조각입니다. 우주의 일부입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색즉시공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재범무아입니다. 절대적 중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가자 그 자유를 향해. 여러분, 오늘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빅뱅에서 시작해서 별을 거쳐 당신에게 왔습니다. 양자역학을 만나고 우주의 팽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과 만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500년 전 과학 장비도 없이, 망원경도 없이, 현미경도 없이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으로 남기셨습니다. 20세기에 와서야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은 위로가 아니라 사시입니다. 색즉시공은 신앙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재범무아는 교리가 아니라 우주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집착이 줄어듭니다. 이래야만 해가 사라집니다. 유연해집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보세요. 당신을 볼 때 별의 조각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제를 만날 때 고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집착이 올라올 때 절대적 중심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이 법문을 저장해 두세요. 다시 들으세요. 과학 좋아하시는 친구들께 나눠주세요. 반야심경이 이렇게 과학적이래. 함께 공부하세요. 함께 이해하세요. 함께 자유로워지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엄지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과학과 불교의 만남을 알리는 보살행입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과학과 불교가 만나는 지점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은 양자역학으로 읽는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양자역학으로 풀어봅니다. 곧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별의 조각입니다.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믿고 사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